넥슨 피파 모바일 챔피언스 리그를 케인이 빠지고 메디슨이 합류한 손흥민이 9번 스트라이커로 나오는 팀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드리블, 패스,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골키퍼 여유를 가지고 처리해냈습니다. 공중볼 경합을 할 때 무조건 짧은 패스를 누릅니다. 볼을 가져오면 안전하게 백패스 후 외곽으로 공을 돌립니다. 그러면 볼 있는 쪽으로 수비가 몰려서 반대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반대쪽으로 크게 전환. 그러다 침투하는 선수가 보이면 패스 후 반대쪽 포스트로 가마차기로 자, 슛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경기의 첫 번째 골이 들어갑니다. 기세를 타고 있어요. 이 선제골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우, 이런 슈팅은 골키퍼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침투하는 선수와 수비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뺏기지 않습니다. 일카이 귄도안. LW의 솔로몬 대신 히샬리송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볼의 속도를 낮추면서 한숨 돌립니다. 넘어갑니다. 히샬리송. 동료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줄곳이 마땅치 않으면 짧은 패스를 돌리며 기회를 엿봅니다. 리플레이로 봐도 대단합니다. 이걸 막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파 모바일에서 프리시즌 퀘스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프리시즌 퀘스트에서 총 3개의 퀘스트가 있는데요. 프리시즌의 볼륨 1, 볼륨 2, 볼륨 3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에서 그러니까 3권 2장에서 제일 마지막 거 첼시전이 잘 안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권 2장을 깨게 되면은 디아고 실바 선수 센터백 106 오버롤짜리 이 선수를 얻게 되는데요. 이 첼시전을 깨야 됩니다. 근데 이 첼시전이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무승부 브레이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를 이용해서 3골이나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트트릭 득점, 10 드리블 완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드필더로 그 미드필더 한 선수로 3골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골 더 추가해서 4대3으로 이겨야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드필더 선수를 잘 고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선수 한 선수로 좀 몰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선수로 3골을 넣어야 됩니다. 미드필더
한 선수로 3골을 넣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후반전 45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을 굉장히 빨리 뺏어야 되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부터 그냥 공을 스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포메이션으로 추천드리는 게 방금 보셨듯이 4-2-3-1로 해서 아무래도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일단은 밑에 왼쪽 LB, 그 다음에 CB 2명, 그 다음에 RB,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수비가 6명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공을 빨리 뺏도록 하고, 공격은 어차피 미드필더 한 선수로 몰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그 공격력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델피에로 선수. 왜 델피에로 선수를 써야 되냐면은 델피에로 선수가 굉장히 그 돌진을 잘합니다. 그래서 침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델피에로 선수한테 공을 넘겨주면은 속공을 할 때 굉장히 좀 손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잘 해서 역습을 이용한 침투 그리고 슛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깨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첼시전을 이제 해보고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격 패턴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주는 거죠. 델피에로 선수한테 몰아주는 방법, 아니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 미드필더 선수에게 몰아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침투에 의한 공격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사이드로 가가지고 사이드에 발빠른 선수를 치다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다를 합니다. 그래서 꺾어주고 감차. 이러한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공격 루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깊숙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커팅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해서 공간을 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꽂아주면은 이렇게 슈팅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도 방금 보셨듯이 델피에로 선수가 침투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러니까 사이드로 공간을 벌려주고 가운데서, 그러니까 CAM이죠.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에 있는 델피에로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은 그때 찔러줘서 아까와 같이 슈팅을 해서 골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덕배 선수, 데브라이너 선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데브라이너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죠. 그리고 오버롤은 104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프로그램에서 얻은 오버롤 104짜리 덕배 선수를 왼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CAM 자리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침투할 때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죠. 가운데로 침투 들어온 선수에게 이렇게 패스해서 슛을 넣는 장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미드필더에서 해야지 공격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델피에로 선수가 좌우로 침투하는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꽂아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방금도 덕배 선수가 감차를 넣었었죠. 이게 왜 왼쪽에다 놓냐면은 오른쪽에서 감차를 했을 경우 골키퍼가 쳐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왼쪽에서 감차를 하는 거는 또 의외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 덕배 선수를 왼쪽에서 놔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서 슛을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감차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감차를 통해서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중간에 커팅을 해서 중앙에서 밀고 가다가 침투에 들어가는 덕배 선수한테 꽂아주고요. 수비에 따라 들면은 꺾어서 이렇게 감차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한번 접을 때, 그러니까 꺾을 때, 그러니까 접을 때 바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접으면은 수비가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굉장히 수비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첼시 수비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굉장히 밀착해서 들어갑니다. 밀착했기 때문에 바로 꺾으면은 바로 수비가 막고 있어서 공을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약간 원을 그리듯이 반으로 이렇게 돕니다. 자, 지금 보시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감차.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비와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비한테 바로 뺏기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감차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이 밀어져서 슛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 이게 침투죠. 중앙 미드필드에서 빨리 커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커팅을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를 보면서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수비가 따라 붙으면은 바로 꺾지 말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감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골을 넣으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선수에게 3골을 몰아서 해트트릭을 시키고요. 그 선수는 아까처럼 공격형 미드필더인 덕배 선수한테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게 드리블 10개인데요. 남은 시간을 드리블 10개를 채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드필더 이용해서 3골, 그 다음에 헤트트릭 3골, 드리블 10개 다 채워서 무사히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디아고 실바 선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메이션을 저는 이렇게 짰습니다. 4-2-3-1 네로를 했고요. 이렇게 중앙에 델피에로 선수를 넣고, 오른쪽에는 좀 발빠른 선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공을 나르는 거죠. 그래서 발빠른 선수가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서 중앙에 들어오는 델피에로 선수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델피에로 선수가 중원에서 공을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좌우로 침투에 들어가는 드브르나이 덕배 선수, 데브라이너 선수한테 이렇게 찔러줘서 슛을 하는 방법. 이 델피에로 선수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델피에로 선수한테 3골을 몰아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덕배 선수에게 3골을 몰아서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지금 델피에로 선수를 오버를 110까지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스킬 부스트를 17개까지 올려놓은 상태의 스탯입니다. 이게 정교한 슛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메이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듯이 패스를 이렇게 찔러주는데 굉장히 패스의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슛이 있기 때문에 델피에로 선수를 헤트트릭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플레이메이커를 활용을 해서 좌우에 침투에 들어가는 덕배 선수에게 공을 찔러줘서 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델피에로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주려면은 이렇게 발빠른 선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레스 선수 지금 가속 140이고 지주선 137, 굉장히 빠른 선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중앙에 침투하는 델피에로 선수한테 공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중원에서 만약에 플레이메이커로서 델피에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왼쪽에 침투하는 데브라이너 선수에게
이렇게 공을 주는 방법. 이게 데브라이너 선수는 중거리 슛도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공간이 생기면은 바로 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첼시전에서는 굉장히 그 골키퍼가 감차를 잘 막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나름 보통 이 정도는 들어간다 하는 주작존에서도 감차를 이게 골키퍼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직선 슛을 때립니다. 중거리 슛으로요. 그게 의외로 잘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백 선수는 뭐 이렇게 커팅을 잘하는 선수, 근데 스탠드 태클 이거가 높은 선수를 써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태클로 빨리 뺏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시간이 45분 안에 4골이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분당 한 골씩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막힌다. 예를 들면은 50분대에 한 골, 60분대에 2골, 70분대에 3골, 80분대에 4골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에 내가 골을 못 넣었다 싶으면은 그냥 과감히 포기하시고 다시 경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파워 게이지를 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100개 예전에는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100개를 다시 채우고 다시 플레이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은 다시 그 포인트가 생겨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겨워서 못 하겠죠. 그래서 저희 그 포메이션과 그 각 선수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메이션을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포메이션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깰 수 있는지 프리시즌 퀘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데브라이너 선수가 감차해서 슛을 넣는 방법. 피파 모바일 영웅 여정 마지막 관문에서 많이들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을 제가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마지막 관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명이 있어야 돼요. 분데스리가 선수가 3명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 게임은 4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4명인지 모르고 3명만 가지고 계신 분이 마지막 거가 잠겨서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4명을 꼭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4명이 분데스리가 출신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3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전반에 최소 한 골 이상은 넣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다시피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 스트라이커로 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민첩성이 뛰어난 드리블러를 RM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일단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감이 좋아야 돼요. 민첩하게 제가 컨트롤하는 대로 즉각 반응이 빠릿빠릿하게 오는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메시 선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수도 굉장히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선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손흥민이랑 둘이 티키타카 하다가 이렇게 넣는, 자 방금도 그 선수가 넣었는데요. 자기가 직접 골을 넣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감차를 많이 쓰는데 키는 작아도 감차가 꽤 괜찮습니다. 그 체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일단 이렇게 전반에 한 골 이상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에 한 골 넣고 이제 한 골 정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시간 딱 맞춰서 지금 5분 남았죠. 그래서 보통 이 선수가 드리블해서 끝까지 몰고 가고 이렇게 해서 패스해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넣어주죠. 근데 언젠가부터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양발 다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감차를 오른발로 해서 아웃프론트 킥으로 이렇게 넣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요, 이전보다는 좀 덜 빡센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후반전 이제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공을 RM 선수를 이용해서 공을 나릅니다. 근데 이게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명이 딱 붙어가지고 고립될 것 같다 하면은 중앙으로 찔러주고, 이렇게 하면 옵사이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 옵사이드 아닌 것 같은데 옵사이드를 불렀네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저렇게 두 번 더블 클릭하고 패스해주고 하면은 패스한 이후로 본인이 달려 돌파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럴 경우에 옵사이드 트랩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골대 근처까지 왔다 하면 웬만하면은 저거를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일단은 안전하게 백패스 해가지고 빌드업을 다시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RM을 이용해서 딜리버리를 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인기를 쓸 때 아예 선수를 피하지 않고 선수 쪽으로 가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서 개인 기술을 씁니다. 자, 이번엔 아주 중거리 슛으로 굉장히 멀리서 넣은 상황이죠. 자, 이 정도 중거리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오른발을 써서 아웃프론트 킥으로 넣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동점이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얘네 AI들이 동점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갑자기 실력이 늘고 저희 수비수들은 완전히 열린 문이 됩니다. 그래서 동점이 되면은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해야 되고요. 아예 좀 시간을 끌다가 동점을 거의 극적으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딜리버리 했죠. 바로 코앞에서 개인 기술로 하고요. 꺾을 때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슈팅을 할 때 지금 다시 보기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이렇게 꺾어주고 패스를 하고 가만히 거기서 슛하면 안 되고요. 슛 각이 나오는 쪽으로 좀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도 약간 수비수 반대편으로 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을 했죠. 이동한 상태에서 슛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슛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선수, 그러니까 수비수가 있으면은 몸빵으로 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열린 그 장소를 찾아야 돼요. 열린 각이 안 나면 다시 패스로 사이드로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센터로 갔을 경우에는 수비한테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립되기 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자, 중앙에서 각이 안 나오죠? 각이 안 나면 사이드로 뺍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엿보다가 자, 예, 이렇게 해서 각이 나왔다 하면 해야 되는데 방금도 보셨죠? 이게 선수가 앞에 있으면은 몸빵으로 막아요. 그러면은 사이드로 다시 빼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선수가 돌파할 거를 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땅볼이 나옵니다. 아, 저거 뜬 공이 나옵니다. 뜬 패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이제 들어가지 사인이 안 맞을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돌파해서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공 뺏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 쟤네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각이 나왔지만 골키퍼가 준비를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골키퍼 선방으로 막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4대3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거의 극장골을 많이 넣는 패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하지만 공을 이제 뺏었고요. 공 뺏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뺏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뺏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웅 매치, 영웅 여정, 자, 마지막 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50포인트씩 적립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웅을 하기 위해서는 15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볼을 빼앗겼습니다. 동료에게 보낼까요? 중앙아크 정면에 공간이 나면 패스 후 바로 슈팅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골키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드리블, 패스,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들어갔어요! 하파엘 레앙, 볼을 놓치고 맙니다. 자, 히바우드입니다. 자, 이것으로 열세인 오늘까지는 상대에게 승리해야 합니다. 대패하니 상대방이 개인을 투표하네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손흥민. 동료를 이용하나요? 2대1 패스로 수비를 뚫어보겠습니다. 자, 히바우드입니다.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 화살 같은 슈팅. 골키퍼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슛이네요. 자, 손흥민. 은 골키퍼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잘 읽고 있었네요. 레스타. 악마의 왼발 히바우드입니다. 히바우드입니다. 경기 중반 역팀이었습니다. 슈팅을 한 순간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네스타의 태클. 자, 토비 알더베르트. 악마의 왼발 히바우드입니다.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넓은 공간으로 뛰어간다면 타이밍을 맞춰 찔러줍니다. 수비가 붙어있다면 박스 안에서 한번 접고 슛합니다. 뒤에도 수비가 있어서 신속하게 슛합니다. 아하, 수비 뒷공간에 너무 좋습니다. 뚫리기 전에 막았어야죠. 하지. 공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히바우드입니다. 엄청난 선수 히바우드입니다. 세도하는 선수 앞에 공간이 있다면 센터링하고 없으면 무리하게 센터링하지 않고 한번 접어서 드디어 다음 기회를 선제골이 누립니다.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자, 이 거리에서 슛을 때리면 골키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골 냄새 맡는 능력은 타고났습니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들어갑니다. 마무리까지 이 선수의 동무대입니다. 골입니다. 키퍼도 손을 쓸 수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수비가 어떻게든 천천히 보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의 속도를 낮추면서 한숨 돌립니다. 골이 더 많았지만 강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악마의 왼발 히바우드입니다. 들어갔.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자, 볼을 돌리고 있지만 좀처럼 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좋은 골을 가져왔습니다. 압박이 꽤나 강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침착했습니다. 들어가 키퍼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 볼의 속도를 낮추면서 한숨 돌립니다. 자, 닿지 않습니다. 정확한 슈팅이 구석 쪽으로 꽂힙니다. 최고의 코스로 날아갔어요. 말 그대로 원. 엄청난 선수 히바우드입니다. 채로 전반전이 끝날 것 같았는데요. 이걸로 따라잡습니다. 골이에요. 그래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훌륭한 플레이입니다. 겁내지 않고 나아간 것이 좋았습니다. 슈팅의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대단한 발재간으로 수비를 피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골이 나왔습니다. 골문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노립니다. 좋은 슈팅을 해주었어요. 고레스카. 자, 차분하게 빌드업합니다. 뻔한 슈팅입니다. 골망을 찢을 듯한 슈팅입니다. 부드러운 볼 컨트롤. 골!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코스는 골키퍼도 막을 수 없어요. 들어갑니다. 오우, 이걸로 바이에른 뮌헨이 2점을 리드해 갑니다. 수비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곳을 르로이 사네 들어갑니다. 사네의 패스가 막힙니다. 골이며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희희 김희희 들어갑니다. 사네
패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즈라위, 김희희 또 수비를 현혹시킵니다. 발기술이 멋지네요. 자, 대단한 발재간으로 수비를 피합니다. 성공! 자, 차분하게 빌드업합니다. 헤리키 corners of the world, I feel the sound. Take me to your 코너킥에서 필드골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수비를 뒤로 끌어서 공간을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은 반대편 사이드로 공을 돌립니다. 파고들다가 한 번 접어서 공간을 만들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찔러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시원한 슈팅입니다. 침투하는 선수 역시 공을 잡자마자 접어서 수비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슈팅각을 만듭니다. 잭 글릴리시 클린 태클. 패스를 주려는 선수에게 다가가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패스를 합니다. 볼을 빼앗습니다. 침투하는 선수 앞 수비수의 어그로를 끌어 공간을 만들고 앞이 열리면 공간을 찍어 스루 패스합니다. 수비 진영에서 공을 돌려 수비수를 끌어내 충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세르지 다르데. 미드필드진으로 들어오면 수비수가 앞뒤로 있기에 패스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패스할 곳을 미리 생각해두어 논스톱으로 하는 게 좋으며 아크 정면 근처라면 논스톱 가마차기로 슛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경기의 첫 번째 골이 훌륭한 골입니다. 상대 수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수비수도 압박을 받았겠지만 순간의 빈틈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천군 같은 골이.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팀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만 가면 고립되므로 적절히 중간으로도 패스합니다. 패스를 돌리고 있지만 상대 수비가 침투하는 선수 앞 공간을 찍어서 1대1 찬스를 만듭니다. 촘촘합니다.
패치 이후로 헤딩골이 잘 안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네요.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훌륭합니다. 코너킥으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의 동선을 유심히 보다가 그 선수가 뒤로 빠질 때 최대한 나왔던 곳을 찍습니다. 원더골입니다. 무서운 태클입니다. 다시 봐도 이 슛은 대단해요. Can't nobody stop me, I'm on go. Take my grip and 앞라인에서 킥오프 경기 시작합니다. 자, 히바우드입니다. 자, 경기는 지금 막 시작됐는데요. 벌써 합니다. 강력한 슈팅입니다. 골키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바르셀로나가 볼을 빼앗깁니다. 들어갑니다. 나이스 슛. 순식간에 빠져나왔는데요. 수비는 파울을 해서라도 막고 싶었겠습니다. 치고 맙니다. 볼이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훌륭한 헤딩. 머리로 잘 맞춥니다. 잘 밀어넣었네요. 최고의 코스를 노렸습니다. 동료에게 보낼까요? 상대가 공격을 막았습니다. 엄청난 선수 히바우드입니다. 자, 히바우드입니다. 자, 오늘 이 골로 2골째를 기록합니다. 자, 키퍼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골입니다. 왼발 히바우드입니다. 태클에 성공합니다. 호베르트 카를로스. 자, 헤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났죠.
112, 112, 112인데 (116)
다은이 왔어. 여기 앉아. 다은이 옷 갈아입을래? 이거 계속 입고 있을래? 시하고 싶어? 좀 기다렸다가. 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챔스 리그 이벤트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관문 통과하기, 드리블로 관문 통과하기를 최고 난이도를 통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선수를 선택할 때 드리블이 좋은 선수, 그다음 민첩함이 좋은 선수를 하면 좋습니다. 최근 나온 선수, 오버롤 100 이상 되는 선수들은 웬만하면은 다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이런 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메시 선수,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었는데, 그래서 지단 선수를 얻기 전에 그 레전드 관문을 깰 때 그때 이 스킬 게임이 나옵니다. 극상 관문 통과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단 선수가 없었겠죠. 지단 선수가 없는 상태로 저걸 깼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시 선수가 그나마 좀 깨기 괜찮았었죠. 그래서 이 드리블을 할 때 이거가 약간 걸음이 길면 안 됩니다. 선수 선택할 때 걸음이 이렇게 성큼성큼 이렇게 뛰어가는 선수, 그런 선수는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빠른 선수는 오히려 잘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선수를 잘 골랐다고 치고 이제 갔을 때 웬만하면은 뛰지 않는 겁니다. 질주를 최대한 누르지 말고 그냥 기본 뛰는 것 아니면 걷는 것, 이것만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거의 뛰지를 않습니다. 특히 관문을 통과하기 직전에는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질주 버튼을 누르지 말고, 굳이 질주 버튼을 누를 때는 이제 통과하고 나서 다음 코스로 갈 때 이렇게 살짝 누르고 끝에 가서는 속도를 좀 줄여야지 섬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저런 게 많이 나오면 굉장히 좋죠. 이번 관문에는 이렇게 한번 실수를 했어도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다음 관문이 되게 가까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관문이 나오는 것이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으면은 좋은 코스로 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근처에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또 팁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처럼 관문 통과하고 바로 옆에 있을 때
좋지 않은 각도에 있을 때 그때는 살짝 뒤로 갔다가 이렇게 탁 가야 됩니다. 이게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나온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엔 성공을 못하겠죠. 지금 거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1초 남겨놓고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게임이 짧고 굉장히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로딩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간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팁을 드리자면은 총 18개, 하루에 18개가 맥시멈인데 18개 중에서 한 15개, 15개에서 17개 사이에 포인트를 모은 상태에서 연속으로 하면은 이렇게 다시 하기, 다시 플레이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로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총 5판을 연거푸 할 수 있겠죠. 5판 중에서 정말 집중해서 잘 하신다면은 5판 중에서 두세 번 정도는 이게 통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살짝 돌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로 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관문이 좀 넓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려운 건 이렇게 옆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온 것도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거는 굉장히 운이 좋죠. 위아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위아래가 많이 나오게 되는 날에는 거의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가 또 나오죠. 위아래 나오면 굉장히 좋다고 했죠. 이거는 또 이제 거의 통과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옆으로 가는 게 이렇게 이거 통과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재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그대로 옆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게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하고 방향전환해서 이렇게 지금은 약간 실수가 있었죠. 이번에도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3초나 남겨놓고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좀 어렵죠.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 속도를 늦추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위아래에 있는 거는 쉽죠. 이거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대각선도 그나마 좀 할만합니다. 저기 관문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런 게 나오면은 좀 골치가 아프죠. 바로 가까이 있을 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운이 좋게 위아래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 대각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리도 적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멀면은 약간의 그 질주 버튼을 좀 눌러줘야 되는데 또 너무 가까우면은 미처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훨씬 더 어렵죠. 자, 또 다른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은 이렇게 통과되고, 두 번째, 이건 아주 꿀이죠. 이 옆으로 나오는 거, 가까이 옆에로 나오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멀리에 옆으로 나오는 거는 좀 힘듭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위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고, 옆으로 가는 거 좀 까다롭다고 그랬죠. 그래도 침착하게 다시 하면 한 번 정도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통과되고 무사히 통과가 됐죠. 1초를 남겨놓고 통과가 되는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거 잘 통과됐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그래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굉장히 좀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것들이 저렇게 위아래가 나와주면 굉장히 좋죠. 처음에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거가 좀 힘든데 이것도 초반에만 질주 버튼을 누르고 끝으로 가서는 속도를 늦추면서 잘 조준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일단 컨트롤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오른쪽에 하단에 보이는 저 컨트롤러 저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거를 엄지손가락을 다 꽉 쓰지 말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세운 상태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 슬슬슬 돌려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원, 겉에 있는 원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안쪽에 있는 원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좀 노력해 보시면은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지금 제일 바깥쪽으로 하면은 제일 빠른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엄지를 살짝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쓰면은 굉장히 그 속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처음에는 꽉 누르고요. 처음에는 이빨이 당겨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EFA 챔피언십 리그 스킬 게임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킬 게임 중에서도 삼각 패스 스킬 게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를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삼각 패스를 함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패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 번씩 쭉 해보시다 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순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또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 화살표대로 가는 건데 이게 순서가 잘 보시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외워두시고 작업하시면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고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멈칫하다 보면은 미션에 실패하게 됩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실패했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좀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올 거에 대한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선수의 방향키를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여기 좌하단에 있는 방향키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 놓고 여기 백패스 할 거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3초 남겨놓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플레이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로딩 시간을 좀 더 절약해서 빨리 미션을 클리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방향키 잘 보십시오. 좌하단에 있는 방향키를 보면은 미리 방향키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 트래핑을 할 때 방향 전환을 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션을 클리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번에는 1초 남겨두고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플레이하면 확실히 로딩 속도가 축 절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은 여기서 공을 찍어줄 때 패스를 하려면 이렇게 바닥에다 공을 찍으면 패스가 되는데요. 이렇게 바닥을 찍어줄 때 정직하게 선수를 찍어주기보다는 선수의 옆을 살짝 찍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주변에 이번에도 성공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 선을 넘어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란 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각선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대각선으로 찍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최소한으로 움직여준 다음에 대각선으로 찍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패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비스듬하게 패스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선수의 아래쪽, 선수에 정확하게 찍어주기보다는 선수의 아래쪽을 찍어줌으로 해서 마지막은 사실 패스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선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노란 선 안 넘어가고 여기 선만 제 시간 안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미션에 성공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조건 그 받는 선수의 아랫부분, 조금 아랫부분을, 최대한 아랫부분을 찍어서 패스하는 선수의 패스가 이 노란 선을 안 넘는 선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선 안에서 패스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됐는데요. 이때 지금도 정직하게 갔죠. 이렇게 방금 보셨죠. 근데 이게 너무 사선으로 하다 보면은 저런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노란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최대한 대각선으로 보이시죠? 지금도 똑바로 갔고, 지금도 똑바로 갔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한 대각선으로. 자, 방금 보셨죠? 최대한 대각선으로.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이죠? 지금 정직하게 갔고, 이렇게 정직하게 가도 되긴 하는데요. 그럼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이렇게 선수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은 시간이 많이 뺏게 됩니다. 지금도 미리 준비가 이제 커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헤맸죠. 대각선으로 마지막에 가까스로 이렇게 아까 좀 헤매긴 했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약간 헤매도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방향 커서 미리 준비해 놓고요.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하는데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노란 선을 안 넘는 선 안에서 최대한 대각선으로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지금도 살짝 대각선으로 패스했죠. 이렇게 바로 똑바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차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찔러서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바퀴 돌고요. 방향키 잘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받기 전에 미리 커서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서가 미리 움직인 상황에서, 자, 이거 순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커서를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패스를 해줍니다. 지금은 파워가 약했죠. 저런 상황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패스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았을 때, 준비가 덜 갖춰진 상황에서 이렇게 패스를 하다 보면 패스 파워가 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받는 그 찍어주는 그것도 약간 선수를 정확하게 찍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파워 있는 패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선수보다 약간 뒤편을 찍어주시면은 좀 더 강하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 움직여주는 거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게, 최대한 적은 거리를 이동시켜주게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방금 거는 2초 남겼죠. 2초나 남겼습니다. 제가 최대한 6초인가 6초 남겨놓고 하는 게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하면은 충분히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극상 난이도로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그 이전 난이도, 최고 난이도에 바로 직전 난이도 정도만 하더라도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더라도 실제로 포인트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하셔도 무방합니다. 1,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극상 난이도를 한번 깨기는 깨야 됩니다. 첫 번째 깨는 거는 20포인트나 주기 때문에 그거 한 번은 깨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 번 깨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 번만 깨고 나머지는 그냥 이전 난이도로, 극상의 이전 난이도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합니다. 지금 이렇게 8번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선수가 뽑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120짜리 CB 센터백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가 대신해서 600 스킬 포인트, 600 스부를 가 대신 나왔죠. 그러니까 102 선수 자리를 먹으면은 그 자리에 600 수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600 수부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102짜리 센터백 선수를 팔아가지고 지금 시세가 한 3,500 코인이었는데요. 제가 더 가격을 빨리 팔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3,400에 팔았습니다. 3,400만 코인에 팔았는데 뭐 조금 뭐 100 코인 정도, 100만 코인 정도 먹겠다고 하다 보면은 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점점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만에서 200만, 많게는 200만 정도 싸게 내놔야지, 그래야지 팔립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가서 보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죠. 왜냐면은 이게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은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이거가 한 4천만 코인에서 그때 최저가가 4천만 코인인데 그때 3,800만으로 확 낮췄으면은 그때 팔렸을 텐데 그냥 거의 최저가 간당간당하게 해놨습니다. 그보다 더 싸게 내놔야 되는데 그냥 최저가에 맞춰서 팔았더니 이게 제가 4시간을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더 가격이 폭락을 해서 제 값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4시간 지나서 그냥 매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에 팔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00만 코인 낮췄으면 3,800만에 팔렸을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더 가격이 빠져서 한 300만, 결론적으로 300만 코인을 손해본 셈이죠. 자, 저의 스탯입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